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 차연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연희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재준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한화 디펜스 구매 물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한화 디펜스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화 디펜스는 하나그룹의 계열사로 방위 산업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화 디펜스뿐만이 아니라 하나그룹 내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가 3곳이 더 있잖아요. 네, 취준생분들이 그중에서도 이제 한화 디펜스를 지원하는데 지원 동기로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한화 디펜스는요, 한화 지상방산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함으로써 좀 더 거대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 1월부터 그런 합병된 그 회사로서 한화 디펜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잘 부각해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중에서 최근에 인도 시장, 그래서 신흥국가에 대한 그런 진출력을 통해서 뭔가 회사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가져간다라는 보여서 국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본인이 전공 지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 뭐 학문을 익혔다라던가 이런 걸 좀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디펜스라는 것은 이제 방산 한화의 사업 중에 이제 한 사업 회사로서 있고요. 또 하나는 한화 시스템즈라는 회사로서요. 방산 전자에 관한 그러니까 통신이나 레이더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서요. 항공기라던가 함정에 소요되는 그런 엔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가장 더 큰 부분인데요. 한화라는 어떤 이름으로 유도무기라던가 탄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조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에서요. 기술의 발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성량을 개량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적인 부분은 그래도 경쟁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는 치열하나 그래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방위 산업체 못지않게 뒤처지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한화 디펜스에 입사할 때 꼭 필요한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화 디펜스는 우수 신입사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차기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서 한화그룹 내 해외 법인 및 지사에 파견하여 실무 및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글로벌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 자체가 회사 로열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만큼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방산 제조업체다 보니까 연구개발 역량, 제조, 그다음에 생산기술 역량, 품질 관리 역량 등을 갖추고 있다면 좋겠지요.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화 디펜스에 지원한 이유를 기술하세요. 둘째,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지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만의 경쟁력, 경험, 스킬, 지식은 무엇인지 기술하세요. 셋째,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 중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며 이로부터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기술하세요. 넷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협업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 그리고 해당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기술하세요. 다섯째, 입사 이후 본인의 직무 비전과 포부를 기술하세요. 네, 자소서 단골 항목인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차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게 있다면 또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그냥 표준 매뉴얼을 자소서에 녹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역량을 키웠던 부분, 업무를 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할 건지, 그리고 업무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자기 개발을 추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회사에 와서 어떻게 기여할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녹였기 때문에요. 결국은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디펜스에 지원한 이유는 장갑차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기갑부대에서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였고 기갑부대 특성상 여러 장비들에 익숙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조사인 하나디펜스와 방위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복지도 좋지만 제게 자부심을 주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지표가 아닌 회사가 하는 일, 즉 업의 본질입니다. 방위산업이 주는 자긍심과 더불어 회사의 제품이 제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기에 하나디펜스에 지원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 바로 하나디펜스의 제품들과 비전 체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방위산업의 리더, 하나디펜스에서 자주 국방과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네, 군 생활을 하면서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한 경험을 통해 방위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 차멘토님의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소 쓸 때 군대 얘기는 절대로 쓰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컨설턴트의 조언인데요. 우리 하나디펜스는 당연히 쓰셔야 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잘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런 지금 생산되고 있는 장갑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내가 그런 만져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뭔가 잘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우리 군 그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국방력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내가 사용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던가 아니면 이런 요소들을 좀 개선하면 좋다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됐다라던가 아니면 다시 내가 군에서 이제 제대 후에 그런 관련한 공부를 좀 더 해봤다라던가 이런 경쟁적 요소를 갖출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녹였다면 군 이후의 어떤 본인의 그런 개발들을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요. 그래서 앞에 군 생활에서 관련성을 줬다면 그 이후에 학교에서의 지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살려서 지원 동기를 좀 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네, 저는 좀 부족함은 있으나 그래도 합격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방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군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해왔구나라고 합격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다른데요. 저는 불합격입니다. 예. 왜요? 그 이유는 지원 동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네. 예, 군 시절에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면서 방위 산업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디펜스에 지원하게 되었다입니다. 그러면 면접 볼 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 로템이라는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대 로템으로 가지 않고 왜 하나디펜스에 왔느냐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여러 기갑 차량을 만드는 방산업체 중에서 왜 하나디펜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 동기는 그런 면접 때 질문에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지원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다음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쟁력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소제목이 없습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하게 비교하며 따져보는 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 비슷한 물건들이라도 그 필요성, 성능과 내구성, 우선순위, 비용, 예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후 최적의 대안을 찾아 구매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성격 덕에 과제를 위해 엑셀이나 워드를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 때 치명적인 실수나 누락을 저질렀던 경우 또한 없었습니다. 이렇듯 일상에서 드러나는 제가 가진 장점이 입사 후 직무 수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때부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공연 및 행사 기획을 맡아 하는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하며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공연 하나를 기획하더라도 조명, 음향, 무대 설치, 대관 등 여러 협력업체들과의 연락이 수시로 오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좋은 관계, 즉 상생 경영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 또한 생산관리나 유통, 전략론 같은 전공 과목과 비업 게임을 통해
SCM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내외 여러 강의들을 통해 회계나 재무 지식을 익혀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이나 원가 산정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자재 보관, 입출고 현황과 같은 업무 자료들을 잘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양식에 맞게 제작할 수 있도록 엑셀 능력도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직무가 직면한 하도 급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구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자질, 성격적인 장점, 그리고 협력업체 관리 경험은 구매 직무 즉시 투입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적어줬는데요. 네. 유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을 쓸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핵심 역량을 물어볼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와 관련 없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최 멘토님 해결해 주시죠. 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활동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을 오신 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방송에 오기 위해서 내가 뭐 거리를 계산한다던가 시간을 이제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우리가 뭐 교통을 또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해당 뭐 산업이라던가 해당 직무에 관련이 없더라도 내가 주로 했던 어떤 소재들이 다 있습니다. 활동의 소재들. 이런 소재들 안에서 직무가 요구하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자는 구매 물류직인데 이 키워드가 원가 관리라던가 리스크 관리, 협력업체 어떤 관리 이런 부분에 있다면 오늘 이 방송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와의 경험을 좀 녹여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 멘토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항목에 대해 김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구매 물류에 대한 구매 물류에 지원한 지원자로서 그 나름대로 구매 물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물류 업무는 뭐 싸고 질 좋은 자재나 설비를 적게 사서 생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똑같은 부품이라도 어떤 회사는 1,000원에 구매했는데 어떤 회사는 1,500원에 구매했다면 그건 고스란히 회사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업무에서 본인이 뭐 평소에 싸고 질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 뭐 꼼꼼한 성격, 협력업체와의 상생적인 관계 유지, 뭐 대학교 때 생산 관리 또는 재무회계 수업을 들었던 경험 같은 것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뭐 더 강조해 주시면 뭐 좋은 것이 뭐 시장 동향 파악이라든지 뭐 협상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어 게임을 통해서 뭐 SCM 개념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비어 게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상대는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대가 모를 것 같으면 아예 써주지 않던가 아니면 앞에 약간 뭐 설명해주는 멘트를 달아주던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또 아쉬운 점이 끝부분에 보시면 뭐 제가 가진 구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자질, 성격적인 장점 이런 것들이 블라블라하고 뭐 구매 직무 즉시 투입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썼어요. 이런 표현은 약간 뭐 자신감을 넘어서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한번 투입시키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뭔가 자신감이 너무 5만 원 넘지 않고 그 겸손함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써주시는 게 좋죠. 네, 그렇다면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네, 저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자신의 경험 중에서 최대한 살려서 썼다라는 거에서 합격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좀 합격으로 해드릴게요.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학생으로서 물류 분야에 대해서 구매 물류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등을 활용해서 구매 물류 분야에 최적화된 인재라는 점을 그 나름대로 잘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협업 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지원자는 어떻게 작성해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소서는 보니까 소제목이 하나도 그러니까요. 없어요. 이렇게 소제목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각 항목마다 300자 이내 자소서일 경우에는 소제목을 안 써도 됩니다. 오. 예.
근데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적게는 400자에서 많게는 네. 800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소제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한화 디펜스 같은 대기업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입사 지원서가 들어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소제목을 통해서 예, 빨리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가도록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채용 담당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이런 배려가 없을 경우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채용 담당자 배려 입장에서 예, 소제목을 달아주시는 게 예, 좋은 거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공 수업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 불성실한 팀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를 포함한 나머지 팀원들은 동료 평가에서 그 팀원에게 0점을 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해당 팀원을 배제하게 되었고 각자의 업무 분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성실한 팀원을 억지로 참여하게 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차라리 덜 수고스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팀 프로젝트 최종 점수는 생각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저희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상세 점수를 보니 과제물 자체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팀워크 점수가 최하점이었습니다. 저희 나름의 해명을 하자 교수님은 그 팀원이 아무리 불성실해도 그가 같은 팀이라는 사실은 한 학기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팀원을 어떤 식으로든 챙기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 바로 최악의 팀워크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좋지 않은 팀워크 하에서는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팀 프로젝트는 지속 시간이 짧지만 회사의 경우 꾸준한 실적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을 위해 좋은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 내부나 부서 그리고 협력업체와 작업 시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만 우선시하기보다는 한 수 앞을 생각하고 꾸준함을 위해 팀워크와 좋은 협업 관계의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보는데 자, 타인과 협업을 했던 경험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 지원자는 협업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던 경험을 쓴 것 같은데 질문은 좀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장면선님 어떻게 보셨나요? MC님 보신 거와 같이 협업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좀 하향 평가하면서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적 능력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그런 멘트가 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점수에 대한 목표 의식, 그러니까 숫자로서 내가 뭔가를 이룬 거다라는 거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서 뭔가 그냥 뭐 일명 회사로 보면은 월급 많이 주면 내가 어떤 거든 그냥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측면처럼 오히려 좀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면서요. 좋았던 부분은 그래도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팀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적 어떤 내가 문제를 좀 찾고 내가 이렇게 행동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겉으로는 드러나나 이제 좀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 좀 하나 디펜스의 그 인재상 중에 헌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뭐 불성실한 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좀 그 불성실한 팀원을 좀 더 그 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좀 다탄해줬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수정할 부분은 불성실한 팀원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팀원을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아우러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지 못한 거 이런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 후 최대한 빨리 취급 제품과 상품, 원 부자재들에 대해 이해하고 자재 발주 및 관리부터 시작하여 구매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익히는 것에 주력하겠습니다. 꾸준히 현업에 직접 부딪히며 협상력과 판단력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동시에 결코 공정성을 잊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구매 담당자로서 꾸준한 협력업체 관계 관리 및 새로운 구매처 발굴을 통해 상생 경영 운영에도 또한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신뢰할 수 있는 구매 담당자가 된 후 글로벌 종합방위 산업 리더라는 하나 디펜스의 비전에 걸맞는 인재가 되기 위하여 영어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외국어 학습과 해외 동향 파악에도 노력을 기울여 필요에 따라 국외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항목에서는 입사 후 당장 해야 할 일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목표에 대해 써줬는데요. 김 멘토님 일단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입사 후 포부 부분에서 그 구매 물류 분야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원자는 대체적으로 그 구매 물류 분야에 대한 직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입사 후 당장 해야 할 일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를 적어주셨는데요. 뭐 꼭 그 저희 뭐 입사 후 그 포부 보면 꼭 1년 후, 뭐 5년 후, 10년 후 법칙 있잖아요. 예, 그런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법칙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뭐 단기와 장기로 나눠 쓰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법칙이 약간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언가 너무 많은 것을 나열식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백화점 나열식으로 쓰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좁혀서 그 역량을 어떻게 쌓아나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겠다 이렇게 써주시는 것들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 디펜스 구매 물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유실 학생이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4번 항목이었던 협업 과정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 학생은 자신의 지원 직무인 경영 지원 직무로 작성했는데요. 지금부터 읽어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포트의 힘, 자리를 지키는 일. 선배 한 명이 경제대학 학생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중이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선배였고 아침 시간이 공간이라 시간이 날 때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첫날 상대 측은 10명 정도가 뭉쳐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저를 포함해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선되는 일보다 선거 기간을 잘 버텨내는 일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선거운동원들이 계속 참여해줘야 했고 추가로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이 편하게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했습니다. 관계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공강이었던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출석이 중요하지 않은 강의까지 제가 가능한 시간을 모두 내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단 저와 선배를 비롯해 3명 정도가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자 참여했던 친구들이 공강 시간마다 찾게 되는 공간이 되었고 함께 놀러왔던 친구들까지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유세 기간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갔던 친구들의 입소문 덕분인지 선거는 당선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일,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경영지원 직무 지원자로서 조직 생활을 하며 나의 성과로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더라도 조직을 위해 서포트의 힘, 자리를 지키는 일의 중요함을 알기에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사전 코멘트를 듣고 잘 작성했는지 우리 멘토님의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소재
목에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뭐 서포터의 힘, 뭐 좀 일상적인 좀 단어라서 그 뒷부분에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수식어를 자리를 지킬 때 어떻게 했던 부분을 조금 더 한 단어만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있어서는 뭐 조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해결했던 그 과정을 쓰신 것 같은데요. 이제 잘 쓴 부분은 그래도 느껴졌던 건 내가 서포터, 왜 선배라는 어떤 윗사람이죠. 그런 윗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걸 내가 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있어서 나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그 선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잘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소재로서 선거라는 것은 목표가 명확하고 또 그 목표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줬다. 그러니까 조직에 있어서 그런 거죠. 목표가 있고 조직원들의 어떤 윗사람이 하고자 하는 걸 같이 협력해줬다라는 거에서 경영지원팀이라는 건 결국 경영자를 좀 대변하는 부분에서 좀 소재 자체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배경 설명이 좀 길었다라는 거에서 상대 팀이 좀 인원수가 많았다라는 걸 좀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왜 적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적 요소, 그럼 평상시에 선배나 나나 대인관계 과연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이 역으로 좀 들춰내는 그런 배경 설명이 좀 길지 않았나 해서 본인이 오히려 배경 설명을 길게 함으로써 좀 나만의 어떤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단에 있는 그 상대방 측에 대한 어떤 유세적인 인원수가 많았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왜 3명밖에 될 수가 없었는지 그런 요소를 좀 더 잘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자리를 지키는 것인데 이때 자리를 어떻게 하면서 지켰는지가 잘 안 나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찾아왔던 그런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과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이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경청해서 그걸 즉시 뭔가 반영시켰던 어떤 상황도 될 수 있을 텐데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과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유실 학생은 메인이 되기보다는 정말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생기면 혼신을 다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인상적이어서 제가 회사에 있어서 뽑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런 사람으로서 잘 드러냈다라는 거에서 제가 만약에 대표로 있다면 그 회사에 한 분 뽑아서 일을 시키면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멘토님들께 궁금한 점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서류 합격 후 최종에서 떨어진 기업에 제출한 자소서를 올해도 큰 내용 수정 없이 제출해도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차 멘토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최종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요. 네. 최종은 임원분들이 보는 입장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무 역량보다는 회사의 충성도라든가 앞으로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볼 텐데요. 그 부분이 잘 안 나타났다라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잘 지금 파악이 잘 안 돼 있고 회사에서 또 충성도나 연속성을 보는 거는 그 사람의 태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과연 우리 회사의 인재로서 잘 녹여들어서 앞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통해서 회사에서 잘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통과했다라는 거에서 그대로 하는 것은 또 역시 뭐 무난하게 통과를 할 수 있으나 또 역시 면접에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류에서 회사에 대한 그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분석, 회사 분석을 좀 많이 하셔서 자신과의 연결성을 좀 더 주는 그런 서류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하나디펜스 구매 물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